안녕하세요. 제가 준비한 주제는 WPF 바인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단넷 개발자 이재웅이라고 합니다. 제임스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오픈SG라는 회사에서 단넷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브앤코어라는 오픈소스를 통해 깃허브, 누게 패키지, 유튜브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제 깃허브 프로필이고요. 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진행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인딩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 바인딩의 종류. 세 번째, 데모 리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WPF에서 바인딩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WPF의 핵심 기술들이 모두 바인딩을 통해 제공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기술들을 살펴보면 데이터 컨텍스트, 디펜던시 프로퍼티, MVVM, 컨트롤 템플릿, 데이터 템플릿, 트리거, 컨텐트 컨트롤, 아이템스 컨트롤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WPF 핵심 기술들은 바인딩 없이 사용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인딩이 모든 기술들의 중간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바인딩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컨텍스트 바인딩, 엘리먼트 바인딩, 템플릿 바인딩, 언세스터 타입 바인딩, 언세스터 레벨 바인딩, 셀프 바인딩, 템플릿 페어런트 바인딩, 멀티 바인딩, 컨버터 바인딩, 커맨드 바인딩, 스테이틱 바인딩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바인딩을 다 알고 사용해야 할까요? 그건 아니지만 많이 알수록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몇 가지 바인딩 숙련도를 올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당구라는 스포츠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당구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밀어치기, 끌어치기, 얇게 치기, 길게 치기, 비껴치기, 넣어치기, 걸어치기, 뱅크샷, 뒤돌리기, 앞돌리기, 옆돌리기, 대회전 등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을 다양하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역시 기본기가 탄탄해야 합니다. 그 기본기가 당구에서는 두께, 힘 조절, 당점, 큐거리, 자세 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술들을 다양하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기본기의 숙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WPF도 바인딩 숙련도에 따라 좋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WPF의 기본기인 바인딩과 데이터 컨텍스트, 컨버터 등의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바인딩에 대한 숙련도가 올라간다면 WPF의 다양한 기술들인 MVVM, 디펜던시 프로퍼티, 컨트롤 템플릿, 데이터 템플릿, 트리거, 컨텐트 컨트롤과 같은 핵심 기술들을 좀 더 자유롭고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데모 리뷰입니다. 데모는 아이폰에서 실행한 토스 앱을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데모 환경은 비주얼 스튜디오 2022, 단넷 6 버전, 그리고 WPF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측 이미지는 WPF에서 완성된 데모 실행 결과입니다. 다음은 레이아웃 계층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윈도우가 있고 그 다음은 리스트 박스, 그리고 리스트 박스 아이템, 마지막으로는 토글 버튼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주요 클래스들은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두 커스텀 컨트롤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클래스명은 각각 윈도우를 상속받는 메인 윈도우, 리스트 박스를 상속받는 스톡 리스트 박스, 리스트 박스 아이템을 상속받는 스톡 리스트 아이템, 그리고 토글 버튼을 상속받는 하트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각각의 커스텀 컨트롤 스타일 구조와 소스 코드를 하나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윈도우는 상단에 뷰 모델 인스턴스가 선언되어 있고 하단 데이터 콘텍스트 안에 뷰 모델 인스턴스가 바인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구조는 아주 심플한데요. 먼저 바깥에 보더가 배치되어 있고 백그라운드 속성은 템플릿 바인딩을 통해 백그라운드가 바인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스택 리스트 박스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데이터 컨텍스트에 바인딩된 뷰 모델 인스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뷰 모델 클래스는 최소한의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바인딩 속성으로는 추후 버튼에 사용할 커맨드가 한 개 있고 스톡스 주식 종목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에서는 커맨드 선언과 임시 데이터 생성 로직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톡 모델은 뒤에 리스트 박스 아이템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톡 리스트 박스입니다. 이 템플릿은 앞서 봤던 메인 윈도우보다도 더 간단합니다. 하지만 커스텀 컨트롤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템플릿을 구성해야 합니다. 리스트 박스는 특별히 할 작업이 없기 때문에 아이템스 프레젠터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스트 박스 아이템을 상속받은 스톡 리스트 아이템입니다. 개인적으로 WPF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컨트롤 중 하나인데요. 이 데모에서도 실질적인 핵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에 모든 바인딩이 들어 있습니다. 우측 이미지는 이 컨트롤이 바인딩 되었을 때의 실제 모습입니다. 먼저 레이아웃 구성은 그리드를 통해 가로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좌측부터 이미지와 비교하면 순위, 로고 배경, 로고 이미지, 국가 이미지, 그리고 스택 패널 안에 이름, 주식과 가격 등이 바인딩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하트 토글 버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트 박스 아이템에 바인딩된 스톡 모델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톡 클래스 모델은 순위를 나타내는 인트 타입의 랭크, 주식 종목 코드를 나타내는 스트링 타입의 코드, 이름을 나타내는 스트링 타입의 name, 색상 코드를 나타내는 스트링 타입의 컬러, 현재 가격을 나타내는 더블 타입의 라이브 밸류, 그리고 수익률을 구하기 위한 더블 타입의 패스트 밸류, 마지막으로 하트 스위치에 이즈 체크드에 바인딩되는 불린 타입의 하트 속성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뷰 모델에서 봤던 임시 데이터 생성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다시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제 값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바인딩 작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바인딩은 실제로 뷰와 느슨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바인딩 값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 경우 문제를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데이터 구조와 흐름을 파악하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특히 뷰 모델의 바인딩 성속 값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스톡 생성자에 할당된 값을 왼쪽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순위, 코드, 이름, 컬러, 라이브 밸류, 패스트 밸류, 하트 순입니다. 데이터를 더 추가하거나 지우고 싶을 경우에는 이곳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제 돌아와서 스톡 리스트 아이템 템플릿 안에 바인딩 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위 부분부터 살펴보면 텍스트 박스의 텍스트 속성 안에 있는 랭크 값이 바인딩 되었습니다. 우측 레이아웃에서 보면 바로 왼쪽 첫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바인딩은 그냥 기본적인 데이터 컨텍스트 기반의 바인딩 방식입니다.
다음은 로고 배경 부분인데요. 방금 전 바인딩 방식과는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텍스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색상 코드를 필 안에 넣고 코드 값에 따라 동쪽으로 바인딩 되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동그라미는 이미지가 아니라 색상 코드에 따라 배경색이 바뀌는 일립스 컨트롤입니다. 다음은 로고 이미지 부분입니다. 로고는 원 안에 보이는 회사 로고 부분입니다. 실제 토스 앱에서 보여지는 로고처럼 구글에서 이미지를 수집해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URL 주소를 소스 속성에 바인딩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컨버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구조가 바뀌거나 체계가 변할 때마다 이미지 주소도 바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모델에서는 실제 이미지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대신 코드만으로도 컨버터 바인딩과 조합하여 URL 주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그래서 컨버터 바인딩을 사용한다면 순수 코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리소스나 다양한 값을 가공하여 보여줄 수가 있으며 WPF 비주얼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입니다. 다시 바인딩을 살펴보면 소스 속성에 코드 값이 코드 투 브랜드 컨버터와 함께 바인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버터 쪽에서는 넘겨받은 코드 값인 즉 오브젝트 밸류 값을 이미지 URL과 조합하여 다시 바인딩을 반환합니다. 실제 프로젝트 구조를 살펴보면 이미지 파일명이 코드 형태로 준비되어 있고 각각 매칭된 이미지가 화면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가격 라이브 밸류입니다. 우측 이미지에서 보면 금액이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라이브 밸류도 방금 전과 동일한 방식의 컨버터 바인딩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컨버터 측에서는 세자리 심표 처리와 원 표시를 조합해서 다시 한번 반환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익률이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수익률은 두 개의 값을 조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일 바인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셀프 바인딩을 통해 접근하여 데이터 컨텍스트 속성을 통째로 보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컨버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스톡 모델을 통째로 받아오기 때문에 라이브 밸류와 패스트 밸류를 동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컨버터 안에서도 수익률 공식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계산과 함께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 그리고 소수점 한 자리 표시까지 재가공하여 다시 반환합니다. 자, 이제 데모에서 봐야 할 중요한 부분은 모두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소스 코드를 통해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는 .NET Dev 커뮤니티에서 토스 앱을 검색하시거나 아래 GitHub 레포지터리에 직접 들어오셔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2022를 통해 앱을 구동시켜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제공해드리는 소스 코드는 .NET 6 기반이기 때문에 VS 2022에서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실행되었는데요. 한번 원본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바인딩에 정답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MVVM과 같은 디자인 패턴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템플릿과 뷰 모델 사이를 유연하고 강력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바인딩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필요한 바인딩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인딩은 WPF의 기초 체력과도 같은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바인딩에 변화를 주며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건 여기서 끝났고요. 궁금하신 점은 답례 탭을 통해 문의 주시거나 아래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